문제 프레임을 일단 따야 되는데, 일단 가보면 처음에 이제 다음으로부터 추론하는 내용을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을까. 사역자 갑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제 수단인 종류 등등에 미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어떤 분류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지금.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통제 수단의 종류, 통제 수단이 뭔지, 그 다음에 통제 대상자에게 통제 수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 영향을 미치는 방식, 영향 방식. 세 번째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 선택권 자체에 대한 제한 유무, 행동 제한 유무죠. 행동 제한 유무.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규범을 수단으로 통제를 직접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법규범을, 자, 뭐를 수단으로 삼아야 되냐면요, 법규범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행동에 의무를 부여하는 직접 통제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니까 영향 방식이 직접적으로죠.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여기서 행동 제한하는 방식은 행동 금지 혹은 의무 부여의 방식으로 있는 게 직접 방식이죠. 직접 방식. 이런 걸 이제 직접 통제라고 그러죠. 직접 통제. 다른 하나는 법규범 또는 다른 방법을 수단으로, 자, 법규범을 쓰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 대상 이외의 대상에게 영향을, 자, 영향 방식을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면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면 간접 방식이죠.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놓고, 갑은 직접 통제보다 간접 통제를, 간접 통제에서도 법규범을 통한 활용 방식보다 사회적인 의미 방식을 더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런 관계를 보여주놓고 갑이라는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갑은 직접 방식보다 뭐가 더 우선한다? 간접 방식이 더 우선한다. 간접 통제가 우선한다. 간접 통제에서도 법규범을 활용한 방식보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활용한 방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회적인 의미란 특정 행동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가 내리는 평가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며, 이로 인해 법규범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인 수단이 점에 기반한다. 제가 그 미시적인 구조들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추리논증 풀 때도 미시적인 구조에서 뭐뭐에 기반한다. 뭐뭐에 기반한다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거지. 이게 이유라는 거야. 이게 이유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법규범보다는 의미 처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 효과적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전제돼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기억을 가보면,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신부를 통제하기 위해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간접 통제이다. 자,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신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대요. 잘 보면 법규범을 안 썼죠. 그럼 이거 간접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직접 통제랑 간접 통제를 나누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직접 통제, 간접 통제를 느낌으로 잡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게 추리논증이 제가 이제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게, 추리논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집합인데 독해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타이밍에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추리논증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독해로 풀 수밖에 없는데, 독해로 풀었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뭐냐면 수단과 영향 방식과 행동 배양인데 지금 수단에 법규범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낙태 시술 비용에 관한 통제는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간접 통제가 맞다니까요. 되게 깔끔하게 끝나죠. 반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조건 간접 통제죠.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여기 문장을 잘 읽으면 문장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임신부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이외의 대상이죠. 이외의 대상이죠. 임신부, 얘는 지금 임신부가 아니라 이 임신부 이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통제야? 간접 통제죠. 끝.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는 간접 통제가 맞는데 얘도 간접 통제라서 기억이 날아갑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을 풀 때 대단한 스킬을 쓰지 않았죠. 제가 왜 독해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이 기억선지를 지금 저랑 똑같이 판단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기본적인 독해 비교예요. 독해를 통한 뭐를 통한 비교? 기준점을 잡고 기준점을 통한 판단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해서 기준점을 통해서 판단해보자면 기억은 간접간접인데? 이렇게 달려버리는 거죠. 자, 니은가 보면 갑이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사회적인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갑이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자, 갑이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법규범을 통한 간접 통제보다 사회적인 의미를 활용한 사회적인 의미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사회적인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글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글의 관점 맞죠? 후자가 전자보다 이유가 전자보다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왜 틀리냐면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는 게 다 간접 통제야. 그러니까 둘 다 간접 통제이기 때문에 이 선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동권 자체를 덜 제한하다는 말은 일단 틀린 게 둘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집합으로 그리면 누가 와가지고 너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랑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를 통한 간접 통제의 공통점 얘기해봐 그러면 둘 다 간접 통제죠. 그렇죠? 그럼 간접 통제의 특징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건 간접 통제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을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효과성이지. 효과성. 의미를 이용한 이게 뭐가 더 크다?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의미를 이용한 통제가 더 좋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다? 효과성이다. 그래서 효과성 파트까지는 설명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와라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날아온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여기서 날아온 거죠. 이거 이해가죠?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매수인이 해당 계약과 표준계약서를 비교해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간접 통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셀러에게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면 고지하도록 법을 정함으로써 법을 활용했죠. 그렇죠? 일단 법규범을 썼어요. 하도록 정함으로써 매수인이 해당 계약과 표준계약서를 비교해서 여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자 매도인을 때린 거죠. 지금 매도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범을 썼기 때문에 직접 통제랑 착각하게 만든 건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이 통제한 건 매도인의 행위를 통제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면 매수인에 대한 간접 통제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매도인이었으면 직접 통제가 맞아요. 근데 매도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매수인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통제가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매수인에 대한 간접 통제 그리고 동시에 매도인의 행위에 대한 직접 통제죠. 직접 통제도 맞아요. 법규범으로 행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매수인한테 행동 금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매도인의 행동을 금지하고 매수인의 행동은 유도한 거지.
그러니까 간접 통제가 맞고 답은 끝. 이해가시죠? 이렇게 증명하듯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 추기논증을 좀 어떻게 바라보냐면 추기논증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독해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판정해 보시면 돼요. 하나씩. 알았죠? 근데 제가 내일 2026은 올려드릴 거고 2026 2025도 노력해 볼 거고 2024는 아마 갈 거예요. 2024까지 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언어 이해랑 추리논증을 2026, 2025, 2024까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내내 이전 버전 2023 그다음에 2022 그다음에 2023 2022 여기까지 싹 돌면서 피드백 드릴 테니까 중간에 또 오시고 일단 주말 동안 이걸 워칭해서 감상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연도를 도시는 게 아니라 26, 25, 24가 내가 지금 제대로 돌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되게 담백하게 깨끗하게 풀죠.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모든 풀이보다 깔끔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추리논증이라는 게 조건을 담담하게 읽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담담하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리논증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담담하지 않아서. 어떤 방향성을 읽으려고 자꾸 이제 덤벼드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담담하게 조건을 나열하라니까요. 나열하고 하나씩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 공구까지 다 들었죠? 추리논증. 언어 이해도 공구까지 다 들었죠? 그러니까 네가 이미 지금 공구, 언어 이해랑 공구, 추리논증까지 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풀었다가 틀린 오답들을 리뷰 좀 주말 동안 보시고 그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 이해 2023 끝나 있어요. 강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2사까지 추리논증 제가 담담하게 푸는 거 한번 보시면서 추리논증 있잖아요. 저 추리논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중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중학생도 맞출 수 있게 제가 풀어가지고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증명하는 거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좀 재밌게 들으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이러는 과정에 거쳐서 했으면 좋겠고 추리논증을 좀 열심히 문제를 푼다고 스트레치 해가지고 좀 쓰잘데기 없는 사설 문제 풀고 이런 건 지금 타이밍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내일 모레 모의고사도 보러 가야 되나? 솔직히 그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막판이라 너무 기출로 돌아가는 게 좋죠. 막판일수록 기출로 돌아가서 back to basic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한 화요일쯤 볼까요? 화요일까지 강의 싹 다 들으시고 지금 제가 지금 독해한 리듬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풀이를 막 뇌에 절기게 만들 수는 없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풀이에 특정한 스타일이 없는 게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다른 강사들 보면 존나 빡 주고 있잖아요. 근데 힘을 빡 주고 있기 때문에 걔 같은 풀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힘을 빡 주느라고 여기서 지금 이걸 대충 읽은 거죠.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제 수단인 종류, 방식, 유무 등을 고려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문장을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독해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잘 보면 다시 한번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 추기논증은 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바꿔요. 국가를 바꿔. 그러니까 지자체로 바꿔버린다고요. 지방의회는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은데 이 통제 수단의 종류, 그럼 수단이죠. 통제 수단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 방식, 그리고 통제 대상자의 행동 선택권 자체에 대한 제한 유무. 그래서 선택 제한 유무죠. 선택 제한.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뭐를 고려했다? 두 가지로 나눴겠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법하겠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지금
두 가지가 나눠지겠네. 라는 사고방식으로 풀어도 한 30문항까지는 맞추더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담담하게 조건을 뽑아서 표로 그려서 독해를 해보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초반에 나열했는데 내가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됐죠? 이게 언어이해식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아 이런 변수들이 있고 이거 나중에 변수들 물어보면 돌아와야지가 되는데 추리 논증은 어차피 지문이 짧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본다는 걸 빠르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의 프레임을 지금 짜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한 여기쯤 읽었을 때 이미 이 문제의 가닥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담담하게 30문제를 내가 정리할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특히 틀렸던 문항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조건들 점검해보세요. A4지에 깨끗하게 푸세요. 지금 보니까 풀이가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 걸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특히 오답 났던 것들만 다시. 그래서 제가 주말에 권장드리는 건 2024까지 언어 이해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2026 추리, 2025 추리 들으시고요. 제가 올리는 거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 싹 한번 끝내서 그 다음에 2025 추리 제 거 다 들어서 2024까지 한번 들으시면 이제 더 이상 들을 거 없잖아요. 그때 한번 화요일쯤 와가지고 저랑 이제 다시 한번 털어보시면서 깨끗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풀이를 좀 정갈하게 가다듬는 게 필요하니까 사설 틀렸던 것들은 그 답만 다른 걸 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선지만 그러니까 추리 논증에서 그 사설에서 등장했던 것도 있잖아요. 사설은 only 무슨 선지만? 답선지만. 그러니까 그 24번의 답이 3번이었어. 근데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다른 내가 틀린 선지도 사실 필요 없어. 3번 선지만 증명하는 과정이 뭔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문제를 출제했는지만 한번 쭉 짚어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 생각에는 화요일까지 할 거 충분할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 모의고사 2개 다 보지 말고 하나만 보세요. 네,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둘 중에 뭐 대표성이 내일 뭐죠? 모르는 메가나 보시고 그냥 해커성이에요. 네,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2개 다 그냥 그 컨디션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시던가. 근데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사설은 좀 약간 거리를 좀 두시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기출이랑 이제 그 사설이 다른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기출은 그냥 담담하게 독해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조건은 그냥 뚝뚝뚝 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리 논증을 중학생한테 해설하면 기출은 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은 해설 못 해요. 워낙 괴랄한 풀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리트도 사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괴랄한 풀이는 안 나오겠지. 이 정도 믿음? 갑시다.